4편 결말은 유이나엠이 임신, 하나뿐인 4편의 김사경 작가가 마지막 현장을 찾았다. KBS의 주말 드라마 하나뿐인 4편, 극본 김사경, 연출 홍석구, 제작 DKNM이 이번 주 방송을 끝으로 106회 대장정을 마무리 짓는 가운데 극본을 맡은 김사경 작가와 제작사 DKNM 김동구 대표가 마지막 촬영 자리를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어냈다. 하나뿐인 4편은 지난 1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유이와 이장우가 등장하는 장면을 끝으로 촬영을 마무리했다. 시청률 50%를 넘보는 국민 드라마인 만큼 촬영장에는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뤘다. 주연 배우 유이 이장우는 마지막까지 연기에 몰입하며 끝까지 극의 긴장감을 가져가는 한편 촬영 중간중간 환한 웃음과 함께 주변 스태프들의 살뜰히 챙기는 훈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마지막 촬영에는 김사경 작가와 김동구 대표가 참석해 자리를 더욱 의미있게 만들었다. 김사경 작가는 촬영을 마친 유이, 이장우에게 수고했다란 말을 건네며 격려했고 두 배우는 김사경 작가를 반갑게 맞이하며 무한 신뢰를 표했다. 촬영이 종료되자 스태프들은 큰 박수와 함께 김사경 작가를 비롯해 홍석구 감독, 유이, 이장우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유종의 미를 함께했다. 촬영 종료를 기념하는 케이크에 초를 불며 함께 기쁨을 만끽한 하나뿐인 4편 팀 모두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섭섭한 모습도 진하게 드리워졌다. 모두의 노력이 가득했던 작품이었기에 배우, 작가, 감독은 물론 전 스태프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긴 시간 동안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감동을 함께했다. 김사경 작가는 홍석구 감독에게 좋은 연출 덕분에 시나리오에 좋은 힘이 실렸던 것 같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홍석구 감독도 좋은 시나리오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격려하며 훈훈한 모습을 보였다. 늦은 저녁 시간에 이렇게 모두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 촬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나뿐인 4편은 이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도 화려한 팀워크를 자랑했다. 각기 다른 재능과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팀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항상 함께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종사했던 김동구 대표는 하나뿐인 4편은 조미료가 가득 담긴 자극적인 음식 사이에 된장찌개에 가까웠다고 애정과 확신을 보였다. 김동구 대표는 이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기본보다는 화려한 것에 치중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기본기가 있다면 재미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뿐인 4편의 성공 포인트를 짚어내기도 했다. 어디 하나 모난 구석 없이 시청자들에게 따뜻함을 전했던 하나뿐인 4편의 성공 요인에는 베테랑 배우들이 역할이 컸다. 드라마의 제왕 최수종을 비롯해 유이, 이장후, 차화연, 임혜진 등 내로라 하는 배우들이 함께 모여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었던 것.
연기력뿐 아니라 이들의 열정과 애정이 드라마에 고스란히 녹아들며 캐릭터에 동화돼 시청자들의 마음에 진한 감동과 여운을 선사했다. KBS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 이후로 9년 만에 50%에 육박한 시청률을 내며 대중들의 이목을 끈 하나뿐인 내 편은 지난해 가을부터 올 봄까지 시청자들의 가슴에 희로애락을 선사하며 하나뿐인 드라마로 기억되기에 충분했다. 하나뿐인 내 편은 28년 만에 나타난 친부로 인해 인생이 꼬여버린 한 여자의 정체를 숨겨야만 했던 그녀의 아버지 세상단 하나뿐인 내 편을 만나며 삶의 희망을 되찾아가는 이야기로 매주 토, 일 오후 7시 55분 방송된다. 이 같은 익숙함과 심파가 그 자체로 나쁘다고 할 순 없다. 하지만 하나뿐인 내 편은 남발하는 우연과 억지스러운 전개에만 의존한 채 갈수록 자극의 강도를 높여가며 시청자들의 눈물을 쥐어짜낸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힘들게 살아가는 딸 도란을 곁에서 지켜보던 수일이 도란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상황이 진정될 만하니 수일이 살인죄로 복역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며 커다란 파문이 일다. 설상가상으로 수일이 죽인 사람이 도란의 동서다야, 윤진이 왜 아버지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어렵게 재벌 2세 대륙 이정후과 결혼했던 도란은 결국 이혼당하고 만다. 등장인물의 갑작스런 발병이 빠질 리 없다. 강경화 말기에 빠져 죽을 날만 기다리던 도란의 제부 꿀에 박성훈에게 수일이 간 기증을 한 뒤 의식불명에 빠지지만 곧 깨어나 모든 갈등의 봉합이란 해피엔딩을 향해 달려간다. 하필이면 수일의 빵집에서 빵을 얻어먹던 노숙자가 과거에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고 수일에게 덮어 씌웠다고 자수하며 KBS의 주말극으로선 부담스러운 설정이었던 주인공의 살인 또한 말끔히 해소된다. 공희정 드라마 평론가는 제작진이 이쯤 하면 시청자들이 울겠지, 이렇게 하면 통쾌해야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만드는 것 같다며 설정의 반복과 억지로 꿰어 맞춘 전개가 많다 보니 만만강한 불량식품 같다는 느낌마저 든다고 말했다. 무리한 전개는 이뿐만이 아니다. 끝없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다야는 도란과 수일의 과거를 캐기 위해 유전자 검사, 블랙박스 절도, 범죄인 신상정보 취득 등의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한다. 이도 모자라 마음 잡고 빵집을 하며 살아가는 수일의 가게에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다야의 행동은 아무리 악역이라 해도 납득하기 힘들다. 살인전과자의 빵집이란 이유로 동네에서 추방하려 하는 이웃 사람들, 살인전과자와는 같은 병동조차 쓰기 싫다며 강짜를 부리는 혼자 가족들의 행동을 보면 21세기 드라마가 맞나 싶을 정도다. 무엇보다 가장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설정은 손자 며느리 도란을 60년 전 죽은 동생 명이라 생각하고 무조건 감싸고 도는 왕할머니 금경, 정재순의 너무나 편의적인 치매다. 평소엔 멀쩡하다가도 도란이 공경에 처하면 어김없이 치매 증상이 발현돼 2000년 을 외치며 도란을 괴롭히는 며느리 은영, 차화연과 다야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끊어질 듯한 인연을 다시 이어간다. 윤석진 드라마 평론가, 충남대 국문과 교수, 는 이를 데우스 엑스마키나, 초자연적 힘을 이용해 극의 긴박한 국면을 타개하는 수법에 비유했다.
그는 드라마가 긴장과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왕할머니의 치매를 너무나 손쉽게 이용하고 있다며 극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건 둘째치고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가족의 소중함을 표방하면서도 혈육과 핏줄에만 집착한 나머지 요즘 시대와 맞지 않는 퇴행적인 드라마가 돼버렸다는 지적도 있다. 아버지와 딸의 화해를 통해 아버지의 존재 의미를 호출해냈던 내 딸 서영이 아버지 당론의 청년 세대 얘기까지 끌어들여 가족 당론으로 승화한 황금빛내 인생, 아버지의 불효 소송이란 흥미로운 소재로 가족 간의 정을 공감가게 그려냈던 가족끼리 왜 이래 등 변해가는 가족의 양상과 고민을 가족 크게 틀 안에 담아내려 했던 전작들과 달리 핏줄의 소중함만을 강조하는 구시대적 신파극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이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유일한 혈육인 아버지를 위해 남편도 버릴 수 있다는 딸을 이 시대 인물로 이해하긴 힘들다며 가족 구성이 바뀌어가고 가족의 의미가 확장돼가는 시대에 핏줄 의식과 순혈 의식만을 강조하는 이 드라마는 퇴행적인 작품이라 비난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KBS가 올해 들어 시청률에 집착하며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퇴행적이고 신파적인 드라마를 내보내고 있는데 이는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라며 가족 해체 속에 소외된 어르신 시청자들을 위한 판타지로서의 가족 드라마는 분명 필요하지만 그 안에는 현 시대의 모습과 고민을 투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진 평론가는 KBS 드라마 제작진이 50%의 높은 시청률의 샴페인을 터뜨릴 게 아니라 높은 시청률에 담겨진 뼈 아픈 비난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0%의 시청률을 낸다는 건 50대 이하 시청자들도 보고 있다는 것인데 이들이 채널을 고정하는 이유는 작품에 대한 호감이라기보다는 예측 가능하면서도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나 보자란 심리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시청자 게시판이나 댓글을 보면 어이없다거나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다. 감정이입이나 공감대 형성이 아닌 거리를 두고 비판하면서 보고 있다는 뜻이라며 출구가 꽉 막힌 답답한 세상에서 맘껏 욕할 수 있는 화풀이 대상으로서 이 드라마를 소비하는 측면도 있다고 꼬집었다.